자, 이제 명절도 다 지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2학년에 다가오는, 그지? 정말로 진짜 2025년이 밝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요즘에 티처스 그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순공 시간이 뭐냐면, 이거는 수업을 듣는 시간이 아니야. 알겠죠? 학교 수업 듣는 시간 다 빼고, 학원 수업 듣는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순공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공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3, 4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6, 7시간도 돼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순공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좀씩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력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서 알겠지만 그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에 거의 한 9시쯤 시작을, 8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8시 40분에 시작해가지고 오후에 한 4, 5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지? 그때까지 여러분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순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두 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공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걸 자꾸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자는 게 맞는가? 그렇지?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노는 게 맞는가? 라는 걸 자꾸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공부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공부는. 알겠죠? 공부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이제 비유하는 것 중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헬스장도 가고 이러면서 몸매도 가꾸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육도, 남자들도 근육도 만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힘이 남아돌 때 뭐 아령이든 역기든 이걸 뭐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항상 그 트레이너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한참 죽을 것 같은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맨날 한 세트만 더 하래. 그죠? 고객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한 세트만 더 하세요. 또 하면은 한 세트만 더 합시다 이러면서 죽을 것 같을 때 한 세트 더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온 힘이 다 빠졌을 때 마지막에 하는 그 한 세트가 여러분들한테 근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방을 태우는 거가. 알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내가 편하게 잘 푸는 거는 백날 풀어봤자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뭐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2시간, 많게는 일주일씩 고민해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때 그 희열을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부딪혀보고 노력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은 바로 고려가요 가시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가요의 그 뭡니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격적으로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는데, 자, 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은, 그렇죠? 자, 바로 악장가사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가지 봐야 돼? 하겠지만, 그치? 다른 작품들은 이걸 볼 필요가 없는데, 가시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사실 이 작품은 시용향악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제목이 귀호곡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노래 진짜 제목이 가시리인지 귀호곡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사에 가시리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는 가시리다 하고 가리키는 거지, 실제 정확한 제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내신에서 복이나 이런 걸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가시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내신에서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시용화학부의 기호곡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이러면은 제목 가시리로 알고 있는데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유형의 그런 보기들은 예전에 숙명여고나 이런 학교들에서 정말 많이 써먹는 내용이에요. 그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고려가연 형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려가연은 주로 몇 글자가 반복된다? 그치, 바로 3, 3이죠? 상응보 율격을 주로 가진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가시리 같은 경우도 끊어 읽게 되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요렇게 끊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뒤에 나는이라는 꼬다리가 남아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 나는이라고 하는 것들 그쵸? 얘네는 바로 뭐다? 여음구 혹은 조흥구라고 하는 녀석들이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자, 여음구, 조음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의미가 없는 놈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래에는 노래에는 없었던 애들인데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보율이나 음수율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3,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시리라고 하는 말은 그쵸? 사실 가시리 있고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왜 말을 줄였을까? MZ세대라서? 왜 말을 줄였을까? 그쵸. 바로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줄인 이유는 바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딱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구조가 어때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A, B, A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A, BA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내용을 한번 그럼 또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형식을 봤으니까. 자,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화자는 어떤 상태다? 그치,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자, 화자의 심리 변화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화자의 심리 변화.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바로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혹은 시는 4단계로 나눠지면 기승전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지 않고 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고려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네모친 거는 후렴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후렴구도 우리가 조금만 이제 뜯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증절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기 소리를 흉내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요거죠. 바로 대평성대. 자, 해석을 하면 태평성대랑 같은 뜻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분명히 지난 시간에 후렴구는 뜻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구라치셨나요?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까 1년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봤어도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나라가 편안하대. 후렴구의 내용과 작품의 내용이 서로 일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대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쵸? 주제와 맞지 않지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왕이 이제 그 잔치상에서 자기가 즐길 때 연회를 즐길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연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왕이나 아니면 대신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연회 모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일종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체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노래의 후렴구에 이렇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만큼 우리가 나라를 걱정한다 하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그래서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는 거.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년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화자의 정서가 더 어떻게 되었다? 그쵸. 바로 심화되었다. 혹은 고조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이연에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가 더 심화되어서 떠나는 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위증절과 대평성대 역시 후렴구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자, 잡사와 두어리마 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쉐라. 자, 여기서 올쉐라 위에다 줄 하나 칩시다. 자, 고전에서 뭐뭐 리을쉐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해석을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뭐야? 님을 붙잡아 두고는 싶은데, 그쵸? 님이 내가 붙잡으면 선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거야.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님을 어떻게 한다? 그치, 보내준다는 거죠. 그쵸? 바로 선하면 아니올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야?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이별의 정한을 다룬 대표적 작품 하면 가시리,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배우는 서경별곡,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민요인 아리랑,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든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작품들은 이제 화자의 태도면으로 보게 되면은 반으로 갈라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가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달래꽃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라고 함으로써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화자도 뭐야?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준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서경별곡을 배우겠지만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당신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아리랑도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러면서 떠난 님을 아예 저주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면에서 바로 이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나뉘기 때문에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다? 화자는 임을 떠나 보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체념이 드러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서른님 보내옵나니 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요 서른님의 해석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따로 적어줄게요. 자, 바로 셔론님 님의 해석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즉 주체,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바로 서러워하는 주체를 인으로 보게 되면은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서러움의 주체를 화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러움의 주체를 화자로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쌤님 뭐 이 해석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뭘 이런 거 따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자,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임도 지금 이별을 서러워한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화자와 임은 지금 열렬히 사랑하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춘향이와 이도령 사이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로 해석하면 느낌이 어때?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래. 마치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약간 님이 나쁜 남자 같은,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별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러움님 보내옵나니, 그래서 서러움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나는, 그래서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임과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그쵸, 바로 임과의 재회를 소망을 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연에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임이 돌아오기를 기원 혹은 소망을 하면서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이별의 전환을 담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이 가시리 작품을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서경별곡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아까 미리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지만 태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자, 여기서 일단 아질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음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친 거는 여음구죠. 자, 그런데 이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질가를 중심으로 앞, 뒷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경별곡은, 그쵸? 뭐뭐 아질가, 뭐뭐의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질가를 중심으로 앞, 뒷말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아질가 앞부분은 그냥 해석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반복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 고려의, 고려죠. 그렇죠. 쏘리. 고려의 수도인. 바로 평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요게 이 노래 후렴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모 친구는 후렴구죠.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닭꼰대 아들과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그래서 중수한 고신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닦은 고신. 왜? 우리가 수도 같은 경우는 도시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도 닦아놓고 집도 뭡니까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수한 고신 소성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전에서 사랑하다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다는 말. 그렇지. 괴가가 고전에서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괴다라고 표현했어야 된다는 거야. 즉 얘는 괴요 마른의 오기이다. 그렇죠? 잘못 썼다. 괴요 마른을 잘못 썼다. 오타났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수한 곳인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여해물은 아들과 여해물은 질삼배 버리시고, 그래서 여이기보다는 질삼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별표도 하나 쳐놓읍시다. 별표 쳤습니까? 자, 질삼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길쌈하는, 그렇죠? 배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얘는 일종의 바느질 도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뭐 사극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극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집이 가난하면 여자가 항상 뭐 해서 먹고 살아? 뭘로 돈을 벌어? 맨날 이거 해가지고 남편을 막 공양하는 그런 여지인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허생전에서도 보면 아내가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면서, 그걸 삭바느질이라고 하거든요. 바느질을 해주면서 생계를 연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느질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뭐다? 바로 당시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당시 여성의 모든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 화자는 차가운 도시 여자니까. 그쵸? 차갑진 않지만. 이제 도시 여자니까. 그치? 왜? 평양에서 소성경에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서울을, 평양을 사랑하고, 그쵸? 하지만은 당신을 여의기보다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아질과 괴실한데 우러공 존니노이다.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바로 뭐다? 여기서 지금 이별을 대하는 화제의 태도가 어때? 당신이 사랑만 해주면 난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당신은 쫓아갈 거야. 그렇죠? 바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당신은 쫓아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화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구슬이, 얘는 구슬이죠. 이거는 일종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바위는 구슬을 깨트리는 일종의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기니딴 아질과 기니딴 그츠리까 나는,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나는도 영음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즉 여기서 보면 요 두 행과 여기 두 행이 서로 대칭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 대응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증은혜를 아질과 증은혜를 외로움 여신달, 즉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그럼 여기서 천년을 외롭게 지내는 게 바로 뭐다? 자신의 사랑이 시련을 맞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뭐다? 신이 딴 아질과 신이 딴 그치리까 나는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요 두 줄과 요 두 줄은 서로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따로 있어요. 알겠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요연 전체, 이연 전체 내용이죠. 그쵸? 요 이연은 사실 뭡니까? 다른 고려가요. 정석가에도 사용된 부분입니다. 정석가에도 요거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후렴구는 다르지만.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표절했네? 그건 아니고, 알겠죠?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당시 유행하던 구절로 여러 노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유행하던 구절이니까 이 노래 저 노래 다 갖다 쓴, 이 노래 저 노래 다 표절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3년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디 몰라서,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화자가 인과 이별하는 이별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아질과 배내어 노한다 사궁가.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구나 사궁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궁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죠?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사궁은 일단 미리 스포일러로 얘기를 하면 바로 표면적 원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 화자가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어? 누가 가장 원망스럽겠습니까? 사궁이 원망스러울까? 그치, 떠나는 이미 원망스럽잖아. 나를 버리고 떠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그래도 그 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임을 원망할 수는 없고 돌려서 이제 사궁을 지금 원망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종의 그런 이중적 언어구조,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돌려가기의 명수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돌려가는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성형교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사궁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떠나는 이미 원망스러운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뭡니까? 조선시대 그 사설시조 중에서도 보면 니미오마 학원을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오마 학원을 해가지고 저녁밥을 빨리 먹고 이걸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건너산에 뭔가 시커먼 게 서 있어서 아 저게 님이구나 해서 얼른 막 달려가가지고 뭡니까? 옆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볼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남녀 상렬지사라서 바로 볼 수는 없으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옆눈을 살짝 봤더니 임이 아니라 뭐야? 수수땅. 추수하고 남은 그 수수단 세워놓은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용이다. 밤이었기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들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 라고 해서 내가 바보짓 했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면적 주제는 바로 뭐다? 그걸 임으로 착각할 만큼 나는 지금 이미 그립다라고 하는 걸 사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여기서도 내가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한 마리가 너무 얄미워. 그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이쁜 짓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하면서 막 짖어가지고 쫓아내더라는가.
그래서 쉰밥이 그릇 나더라도 너에게 먹일 줄이 있겠느냐 해서 너에겐 밥도 안 줄 거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표면적으로는 걔를 원망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걔 핑계로 맞죠? 뭡니까? 오지 않는 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려가기의 명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면적 주제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공은 여기서 사실 표면적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내가시 아즐과 내가시 럼난디 몰라서 너의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즉 바로 뭐야? 지금 네 안에는 바람 피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배나 띄우고 있냐 하고 지금 사공을 지금 모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공을 모함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배의 아들과 열배의 연전다 사공하서 떠나는 배에 내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그래서 님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대동강 건너편에 펴있는 꽃을 배 타들면 아들과 배 타들면 겉골이다 나는. 그래서 님이 배 타고 떠나가면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꽃은 바로 뭘 상징하겠어요? 이미 다른 꽃을 꺾는데 무슨 뜻이야? 그치! 바로 뭐다?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여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를 떠나가지고 이 대동강을 건너가 버리면은 I'm freedom 이러면서 바람을 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서경별곡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작품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석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정석가 이 작품은 2연까지만 딱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말 할 게 없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해서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시옵니다. 선왕성대. 자, 여기서 선왕성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시리에 나왔던 태평성대랑 마찬가지 바로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왕성대의 논이야와 지이다. 그래서 태평성대에서 논일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정석가도 아까 우리가 구수리 아들과 구수리 하듯이 그치? 바로 사랑노래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느냐? 바로 이 노래는 이 1년 자체가 첨가된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송축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1년은 바로 이 다음 게 실제 1년이고 얘는 첨가된 1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뒤에 나온 이제 동동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예 한 개 연을 통째로 이제 첨가시키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진짜 1년인 2연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 노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한 년만 공부하면 나머지는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삭삭기 새노래 별에 나는. 자, 여기서 나는은 바로 여음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는 또 특이한 게 후렴구도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삭바삭한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밤을 구워가지고 그 구운 밤 5대를 모래에다가 심는데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래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없어요. 왜? 수분을 머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모래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밤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구워가지고 심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 정석가의 구조 첫 번째. 구조
첫 번째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 방이 우미도다 상나 것이야. 그 방이 우미도다 상나 것이야. 즉 구워서 모래에다가 심은 밤에서 우미도다 싹이 난다면, 그 밤에서 우미도다 싹이 난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구조가 드러나죠. 구조 2,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유덕하신님을 여해야와 지이다. 그래서 유덕하신님을 여이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님을 있겠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치? 있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치?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있는다는 거잖아. 이게 일어날 리가 있겠어 없겠어? 그럼 안 있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표현은 바로 반어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 세 번째 바로 임을 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석화는 바로 요 구조의 계속 반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도 정말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역시 이 네모친 게 바로 후렴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노래는 독특하게 후렴구가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유덕하신님을 여해야와 지이다. 요게 마지막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음 년도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그래서 옥으로 지금 연꽃을 새기겠다는 거죠.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두하여이다. 그래서 그냥 꽃도 아닌 옥으로 만든 꽃을 그것도 다른 나무도 아닌 바위에다가 붙여라. 접을 한다는 거 알겠죠? 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나뭇가지에 이제 그 꽃이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뭇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그쵸? 그리고 싱싱한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같이 떼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 그러면 이제 물관하고 채관이 이어져서 다시 자라게 돼요. 같은 나무면. 알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접한다, 배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지금 화자는 바로 뭐라고 한다? 그냥 살아있는 꽃이 아닌 옥으로 연꽃을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나무도 아닌 바위에다가 붙이더라는 거죠.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그래서 그 꽃이 한겨울에 핀다면 혹은 3년 동안 핀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봐봐 연꽃은 원래 여름꽃입니다. 겨울에 필 수가 없는 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한겨울에 핀다면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유덕하신님을 잊겠습니다. 라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년 보도록 합시다. 자, 무쇠로 털릭을 말아나는, 그래서 무쇠로 털릭을 마름질해 철사로 주름바고이다. 그렇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서양의 그런 갑옷 중에 보면은 쇠 그 고리로 막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링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철쇠로 옷을 만든다는 거야. 무쇠로 옷을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옷이 다 헐엇이야. 그 옷이 다 헐어서 없어진다면, 그 쇠로 만든 옷이 다 헐어 없어진다면 유덕하신님 여해야와 지이다. 유덕하신님을 잊겠습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무쇠로 한 소를 뒤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이제 하나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거 했다가 철수산에 놓이다. 철로 만들어진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그 소를 갖다 놓겠다는 거야. 소도 쇠로 만들고 산이랑 나무도 쇠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 쇠 털초를 먹어와. 그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나뭇잎을 먹는다면, 쇠로 된 소가 쇠로 만든 나뭇잎을 먹는다면 유덕하신님 여해야와 지이다. 유덕하신님을 잊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가정한 다음에 당신을 잊겠다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구조가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서경별곡에 사용했던 부분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그쵸? 보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치리까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역시 바로 뭐다? 이 부분도 꺽쇠로 표시해서 이 부분도 바로 뭐다? 바로 서경별곡에도 사용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석가 같은 경우도 바로 인과의 이별을 담고 있는 이별의 전환을 계승한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메인 작품으로는 잘 보진 않고 그래도 주제는 이별에 관련된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46분 정도 됐으니까 10분 정도 쉬고 5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현대 실어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알겠죠?